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길상사를 다녀왔습니다. 이 길상사는 원래 대원각이라고 하는 요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한테 시주를 해서 법정 스님이 그걸 받으셔서 길상사라는 절로 꾸미신 그런 곳이죠. 그러면 이 길상사는 명당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법정 스님은요, 1932년부터 2010년까지 사셨습니다. 속명은 박재철이고요. 전라남도 해남 출생으로 1956년 전남대학 상과 3학년을 수료하고 통영 미래사의 당시 대단한 고승이죠. 효봉선사를 은사로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1959년 3월 통도사 금강계단, 통도사에 가시면은 금강계단이라고 대원군이 금으로 쓴 글씨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운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아서 말하자면 비구승이 된 거죠. 스님이 된 겁니다. 그리고 59년 4월에 해인사 전문강원, 그 안에 있는 불교대학이죠. 그 대교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쌍계사, 그 다음에 해인사, 송광사 등 여러 선원에서 수선 안거를 했어요. 수양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불교신문 편집국장, 그리고 역경, 경을 번역하는 거죠. 불경을, 그 국장, 또 송광사 수련원장, 그리고 보조사상연구원장을 지냈고요. 1970년대 후반에 송광사 뒷산에 불이람을 짓고 청빈한 삶을 실천하며 홀로 살았습니다. 1996년 요정이었던 대원각 주인 김영환으로부터 대원각을 시주를 받았습니다. 이 대원각은 약 6,000평이 되는 아주 큰 땅이죠. 그래가지고 이듬해 길상사로 고치고서 회주가 됐죠. 2003년 12월 회주직에서 물러나가지고 강원도 산골에서 직접 땔감을 구하고 밭을 일구며 무소유의 삶을 살다가 폐암으로 2010년 3월 11일 길상사에서 세속 나이 78세 범납 54세를 일기로 입적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거죠. 이 법정 스님은 무소유, 오두막 편지,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버리고 떠나기, 물소리 바람소리, 산방한담, 텅 빈 충만, 스승을 찾아서, 서 있는 사람들, 인도기행 등 아주 많은 수필을 남겼습니다. 저도 이분이 쓴 책은 젊어서부터 거의 다 읽었습니다. 무소유라든지 산방한담, 물소리 바람소리 이런 데서 제가 정말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존경에 맞지 않던 그런 스님이셨죠. 그런데 이 법정 스님한테 대원각을 시주한 김영환은 어떤 분이냐면요, 백석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고향이 평안북도 정주인데 거기 가 있다 해방이 되고 그만 내려오질 못하고 북한에서 살다가 돌아간 분인데요. 그 백석하고 연인 사이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백석이라는 사람은 본명이 백기행입니다. 필명이 백석이에요. 1912년 출생을 해서 1996년에 북한에서 죽었습니다. 평안북도 정주 출생으로 집견의 네 형제, 석양, 고향,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런 시 등을 남긴 분이죠. 그리고 이분은 조선일보에도 근무를 했고 또 여성지 편집국장도 하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고향에 갔다가 해방이 되고 내려오질 못하고 북한에서 살다가 돌아갔죠. 이분하고 사랑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삼각산 길상사 그랬죠. 이 길상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길상사 법당인 극락전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삼각산 길상사 법당이죠. 극락전 앞입니다. 옛날 이게 유정자리죠. 법정 스님한테 이걸 드려가지고 지금은 순천 송광사 포교원 말사가 돼 있죠. 법정 스님이 회주를 계시다 이제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극락전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영안모자 회장이 기증한 석탑이고요. 서울 성북동입니다. 꽤 넓죠. 넓은 땅입니다. 6,000평이면 큰 땅이죠. 이렇게 보시면 산이 이렇게 내려오고 양쪽으로 내려왔는데 이 계곡입니다. 계곡 옆에 붙은 데가 길상사입니다. 이 땅입니다. 그렇죠? 이 계곡이 쭉 이어져서 옆으로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죠. 대웅전인 극락전 그리고 주변 건물을 측정해 봤지만 대웅전 이외에는 극락전 이외에는 혈이 잡히는 데가 없습니다. 노란 선 안에 있는 데가 길상사인데 이 계곡에 물이 내려와서 이 극락전, 대웅전이죠. 그 앞으로 해서 비껴나갈 뿐입니다. 전남 순천에 있는 송광사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사는 뒤에 산이 어떻습니까? 첩첩이해서 여기로 내려오죠. 여기가 송광사고요. 물은 이렇게 전혀 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게 휘어져서 S자로 이렇게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 큰 조계산의 그 혈이 첩첩이 내려와서 송광사로 들어갑니다. 예, 마치 이런 것을 중옥이라고 그러는데요. 집이 첩첩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이 송광사를 구성하고 있고 앞에 있는 산이 대를 이루어서 서로 마주보고 있죠. 이렇게 첩첩이 둘러싼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송광사를 측정해 봤더니 이 붉은 줄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혈들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 줄은 옆으로 지나가는 혈들입니다. 마치 그물처럼 혈이 이 사찰을 덮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길상사는 물이 그 경내로 들어와서 반공수로 둘러싸지 않고 반공수로 나가죠. 한 줄기가 이렇게 있을 뿐인데 요 극락전까지만 약한 혈이 있고요. 따라서 제가 진단한 바에 의하면 길상사터는 큰 사찰이 들어가기에는 부족한 터입니다. 계곡 옆으로 해서 옛날로 말하면 계곡에 사람들이 놀러 왔다 가는 거죠. 잠시. 그렇듯이 그저 시절에 맞춰서 지나가는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자리이지 큰 사찰이 들어가기는 매우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